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설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퀴즈는 1학년 과학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퀴즈입니다. 간단하게 5개의 문항을 만들었고요. 이런 퀴즈를 만들 때 팁이라고 해야 할지 잡스러운 기술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문항을 만들 때요. 이 구글 설문지에서는 질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질문을 만들 때 오른쪽 옆에 있는 이 버튼 보이시나요? 질문 가져오기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질문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설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화면 아래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설문지를 직접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설문지에서 사용했던 모든 문항들이 보이고 모든 문항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필요한 문항만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설문지나 퀴즈를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5번 문항은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형태로 질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른쪽 메뉴에 있는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삽입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삽입해 오겠습니다. 검색을 통해 나온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삽입되는데요. 이 이미지 제목을 입력하는 곳에 질문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 3개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가운데 정리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약간 줄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실제적인 발문 부분을 넣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질문을 추가합니다. 이곳에 정답을 고르라고 하는 지시문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보기 부분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추가하면 훨씬 깔끔한 형태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사진을 삽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렬을 맞추고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 선택지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아래 답안을 클릭하고요. 정답을 체크해주고 점수를 설정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질문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미리 보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질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처럼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형성평가 문제를 만들 때 모의고사의 문제를 활용하거나 학습지 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캡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문항의 유형을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미리 보기로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체크박스 형태로 질문을 만들어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잡스러운 기술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체크박스 형태로 질문을 만들 때는요. 해당하는 모범 답안에 모두 정답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단답형 질문에서의 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알려드릴 내용이 가장 잡스러울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원자가 전자인데요.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할 수도 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2가지 경우의 모범 답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답형 질문의 좋은 점은요. 오른쪽 아래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응답 확인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답안에 대해서 약간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퀴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설문지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만 입력하게 하거나 010 다음에 구분자인 다시 기호를 넣게 하거나 일종 조건을 둘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응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 텍스트, 길이, 정규 표현식 이렇게 4가지 조건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숫자의 경우는 학생들이 입력하는 값이 제가 설정한 값보다 초과하거나 크거나 같거나 미만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의 경우도 포함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 URL 등을 조건으로 응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이렇게 최대 문자수와 최소 문자수로 제한을 둘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려면 선생님들께서도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검색을 통해서 정규식 혹은 정규 표현식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원자가 전자라는 답을 제출하도록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패턴을 설정해 놓고요. 조건에 일치하는 답안이 아닐 경우에 출력되는 오류 메시지를 설정해 놓습니다.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볼까요? 이제 학생이 정답을 작성하는 상황인데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면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내용을 입력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번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않고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입력하지 않으면 띄어쓰기를 확인해 보세요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건을 설정할 때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답을 입력하도록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띄어쓰기만 있다고 답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바보다라고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엉터리 내용을 입력한다고 해서 답안 작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가요? 역시 잡스럽지요. 조금 잡스럽기는 해도 우리가 만약 설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신의 번호를 입력할 때 2번으로 입력한 학생과 02번이라고 입력한 학생이 있다면 이 데이터는 2번의 경우는 숫자로 인식되지만 02번이라고 입력한 경우는 텍스트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 번 번거롭게 데이터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 하거나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규식을 이용해서 응답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이후의 업무 처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성평가에서는 저 자신도 잡스럽다는 점에 100%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설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면 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해보면 몇 가지 옵션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메일 주소 수집 부분에 체크를 하면 응답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게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은 학번을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인데요.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을 클릭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묻는 질문이 필수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 응답 수신을 체크하게 되면 그 옆에 물음표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 사본 수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응답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니면 항상 이런 조건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체크 해제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만 응답하게 할 수 있고요.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모두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생 입장이 되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 주소를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죠. 만약 제가 학교 계정이 아닌 일반 계정이나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권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설문지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출 후 수정과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 확인 이 두 가지를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설문지를 만들 때 퀴즈 형식으로 설정을 했고 응답자에게 틀린 문제, 정답, 점수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를 생성한 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답안 작성을 마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점수 보기, 이전 응답 참조, 응답 수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점수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응답 상황과 함께 본인의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응답 참조를 클릭하면 지금은 저 혼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유의미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요. 비교를 위해서 현재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설문지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응답 참조를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 학생들의 응답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분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응답 수정은 말 그대로 자신이 작성한 응답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에서 가운데 프레젠테이션은 진행률 표시줄 표시하기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전체 문항 중에서 현재 내가 풀고 있는 문항이 어느 정도의 진행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질문 순서 무작위로 섞기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매번 질문의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 표시는 설문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응답할 수 있게 새로운 설문지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이 아래 확인 메시지는 설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학생들에게 링크 주소를 보낼 거라면 보내기 부분을 클릭하면 되고요. 선생님께서 확인을 위해 테스트해 보실 거라면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문항이 오른쪽 설문지와 비교해 보면 학번이 아니라 1번 문항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죠.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잡스러운 기술을 활용할 때 이미지를 삽입하고 그 아래에 보기와 선택지를 다른 질문에 넣어서 작성했는데 이 부분까지 무작위로 섞여버리게 되네요.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현재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되어 있고요.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고 난 후에 이 응답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응답을 클릭하고 이 초록색 구글 시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글의 엑셀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 시트가 바로 열릴 텐데, 선생님들이 처음 만들 때는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것인지 기존의 스프레드시트에 추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응답 결과는요, 이 첫 번째 열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한 시각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열에 학생들의 점수가 표시됩니다. 세 번째부터 선생님들이 작성한 문항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1번 답을 선택했다고 해서 1번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답의 내용이 표시되기 때문에 퀴즈에서의 응답 상황은 활용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학년 통합과학은 현재 아빠는 황땡땡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5반부터 9반까지는 제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빠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트를 토대로 응답 상황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열에는 전체 형성평가 중에 학생이 몇 번 응시했는지 나타냈고요. 그 옆에는 형성평가 횟수별로 응시를 했으면 학생이 점수, 응시를 하지 않았으면 세모, 이렇게 표시해서 1반부터 9반까지 학생의 전체 응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하면 그 결과가 바로바로 반영되어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시트를 활용하면 이런 활용성이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구글 설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잡스러운 기능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